오늘은 신탁 실체설을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탁 도관설을 얘기했고요. 이제 신탁 실체설이에요. 신탁 실체설. 신탁 실체론. 도관론과 반대예요. 일단 신탁의 기본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신탁을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리고 신탁을 받는 사람, 신탁회사, 수탁자. 신탁재산을 이렇게 맡기고요. 신탁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갖다 줘요. 수익자. 이렇게 갖다 주죠. 이렇게. 지난 신탁 도관론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수탁자가 신탁재산 뭐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채권이니 하는 걸 가지고 막 굴리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여기 있죠. 소득의 지급자. 소득을 이렇게 지급할 거예요. 이렇게. 신탁 실체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익자가 여기 수탁자, 신탁회사로부터 이익을 이렇게 분배받는 이러한 형태는 마치 이 수익자가 법인을 설립해 놓고 그 법인에 투자해서 그 법인이 돈을 벌게끔 하고 그 법인이 돈을 벌면 배당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주주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법인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얘 법인 아니야? 예? 이 수익자는 누구냐면 요 위탁자에게 요 재산을 맡긴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게 2단계의 그 수탁, 신탁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신탁과 2차 신탁이 있어요. 1차 신탁은 뭐냐면 일단 요 수익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맡긴 거예요. 위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렇게 맡긴 거고 사실 재산 이때는 뭐 신탁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맡긴 거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일단 1차 신탁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자가 이 수익자의 재산을 받아와서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걸 잘 운용하게끔 2단계 신탁, 2차 신탁을 한 거예요. 2차 신탁을. 결국 요 재산, 위탁자가 맡긴 재산은 요 수익자의 재산이에요. 수익자의 재산. 그러니까 이 신탁 실체로는 수익자가 자신의 재산을 결국 이 신탁회사에 맡긴 것이고 이 신탁회사가 그 재산을 잘 굴려서 돈을 번 다음 그 돈을 분배해 주니까 이거 법인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인 주주로서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그 주주와 다를 게 뭐냐. 그래서 이 신탁회사의 실체를 인정하는 게 신탁 실체론이에요. 단순히 도관으로 볼 수 없다. 얘가 돈을 벌어서 이익을 갖다 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신탁 실체론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이 소득을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야 될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신탁 실제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납세 의무자를 일단 요 신탁 재산 자체로 보는 신탁 재산설이 있어요. 신탁 재산설. 신탁 재산 자체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신탁 재산이 법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더라도 신탁 재산에는 뭐가 없냐면 법인격이 없죠. 그래서 조금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익을 분배만 하는 역할만 한다. 그러면 걔를 법인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수탁자가 이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보는 수탁자설이 있어요. 수탁자설. 수탁자설. 신탁 재산설에 따르면 신탁 재산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수탁자설에 따르면 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래요. 둘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수탁자설에 따르고 있고요. 수탁자, 요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이렇게 수익을 분배할 때 그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신탁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요. 신탁 도관론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었지만 이쪽 신탁 실체론에서는 이 수탁자, 신탁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요. 신탁 실체론에 따르면 이렇게 봐요. 수익자가 다수일 때 신탁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여러 명의 신탁재산이 요 안에 있을 것이고 그 여러 명의 신탁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수익자 여러 명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곳 한 군데에서 풀을 구성한다고 봐요. 풀. 한 군데에 묶여서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익자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죠. 그 이익들이. 그래서 이쪽 신탁 실제론에서는 수익자별 소득을 발생 원천별로 구분할 수가 없고요. 이쪽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막 뒤섞여 있던 이익이 분배가 되는 거니까 이 수익자들이 받는 그 소득을 모조리 다 뭐로 보냐면 무조건 다 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배당으로. 그래서 신탁 실체론에 따르면 수익자가 받는 소득들이 다 배당 소득이 되고요. 요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에요. 이게 신탁 실체론이에요. 그럼 신탁 실체론은 왜 이 수탁자 신탁회사를 법인으로만 보는가? 이거 신탁 실체론은 이쪽 신탁회사를 납세 의무자로 봐서 법인세만 부과하는데 왜 법인세만 부과할까? 그러니까 즉 왜 법인으로만 볼까? 너무도 간단한 건데요. 자연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인데. 그렇죠? 당연히 법인으로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신탁 실체론에 따르면 이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할 때 무슨 세? 법인세만 부과되면 소득세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신탁 실체론이에요. 신탁 실체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신탁 도관론, 신탁 실체론을 봤어요. 자,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업로드할 소득세법상의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을 비롯한 신탁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소득세법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